물은 독에 부을 시간도 없이 쓰여진다. 벅적거리는 마당에 멍석이 깔려있고 아이들이며 안악들 그리고 몇몇 동네 젊은이들이 분주히 내일로 닥친 추석 준비에 바쁘다. 소양아, 몇 번 더 길어와야 되겠다. 이거 오기 바쁘네. 하도 많이 쓰니. 작은 아지매가 막 물동이를 내린 소양을 보고 말한다. 안 그래도 갈랐고 합니다. 하고 따뱅이를 머리에 올리고 대문 쪽을 보니 얼순이가 대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무도 얼순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멍한 얼굴의 얼순이가 골목이나 공터에서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이제는 있어도 보이지 않고 없어도 찾지 않는 그저 돌멩이 같은 존재다. 소양은 전기 뒤 담벼락으로 가서 큰 호박잎을 하나 따들고 온다. 작은 아지매요. 적부침 한 개만 줘 있어. 와, 배고프나? 묻거라, 물어보지 말고. 가마솥에 콩을 볶느라 나무 주걱으로 손밑을 저어대던 광수애미는 소양을 힐끗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답한다. 저기 얼순이 줄라고 해. 얼순이라는 말에 광수애미가 의외라는 듯 손을 멈추고 얼순이? 하고는 대문 밖에 있는 얼순이를 본 모양이다. 혀를 차며 광수애미는 다시 주걱을 저어댄다. 할 맛이 죽기 전에는 저렇게는 안 됐는데. 참 어머니가 해도 너무하지. 하고는 주걱을 놓고 대소쿠리 속에서 큰 배추전을 꺼내 소양에게 준다. 아나, 갖다 줘라. 가도 안 됐다. 아무리 등신이라 캐도. 호박잎을 받쳐 전을 감싸진 소양은 동이를 다른 한 손에 들고 대문을 나서는데 때마침 마을 뒷동산편에 있는 제당에서 돌아오는 태섭과 태광 그리고 몇몇의 남정네들과 마주쳤다. 소설대문 한편으로 몸을 옮겨 길을 비켜주자 태섭은 헛기침을 하고 못 본 채 집으로 들어선다. 추석이 지났다. 삼천포에서 보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입에 넣을 때마다 동생들 생각에 음식은 그저 서걱거렸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이 불편했던 소양은 추석이 지났다는 것이 마음 편했고 이제 곧 보살님이 오면 더 자세한 집안 소식도 알 것이라 한결 개운한 심정이다. 안방의 큰아짐에도 큰 칠의 다음이라 그런지 기동도 않은 채 대발만 들이운 방에서 있다. 물을 빼놓은 논에서는 벼가 익다못해 이제 서서히 타고 있다. 노랗던 것이 갈색으로 변한다. 미리 도지가 정해져 있는 소작꾼들은 곡식 한 알이라도 더 챙기려 참새를 쫓느라 갱과리를 치며 논둑에 살다시피 하고 손바닥만한 논두렁 옆에는 안악들이 염은 콩을 따느라 고구마 순을 걷어내느라 쪼그리 앉은 채로 짧은 저고리 섭이 올라가는 줄도 모르고 땀을 흘린다. 추석 뒤에 광수가 학교를 가지 않았다. 발이 아파서라 했다. 매일같이 들락거리는 안채에도 오지 않고 별채 집에서 누워있다는 소리를 들은 소양은 혹시 자기가 신덕에 데려간 것이 도지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불안감에 담을 돌아 광수네로 갔다. 광수야! 담 하나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소양은 이 별채에 거의 와보지 않았다. 올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코고무신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작은 아지매도 있는 모양이다. 방문이 열리면서 작은 아지매가 보이고 그 옆에 광수가 누워있다. 광수가 아프다고 해서 얘. 그래, 발이 매련 없다. 들어온나? 파리가 날아왔어서 문을 닫았디만 얼마나 덥던지 하면서 반쯤 열린 문을 활짝 열어젖힌다. 새로 깔아서 그런지 마루가 나무색을 그대로 머금고 있다. 소양이 방으로 들어서니 눈만 말똥거리는 광수가 아픈 다리를 이불에 고인 채 큰 대자로 누워있다. 니 많이 아프나? 옆에 앉으면서 다리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고개를 숙여 발밑을 보니 광목으로 싸놓은 발이 무같이 부풀어 있다. 아지매,
이거 한번 풀어보지. 뭐 할라꼬? 고약 붙여놨으이 기다려야 안 되나? 많이 붙네 얘. 한번 볼라꼬 얘. 광수애미가 다가앉으며 발에 묶인 끈자락을 찾아서 돌려내며 푼다. 밤에 잠을 안 잔다. 아프다고. 아가 엥가이 아프면 안 그럴 낀데 아프긴 아픈 모양이다. 맨살이 드러나고 발바닥에 붙여놓은 종이가 고약에 녹아서 검게 퍼져 있다. 발이 얼마나 부었는지 들어가 있어야 할 발 중앙이 위로 솟구쳐 있을 정도다. 주위는 하얗지만 중앙은 붓다 못해 거의 검은색이다. 아이구야, 광수야, 빨리 학교 가야지. 이래가지고 어쩔래. 소양은 들러붙은 고약 종이를 떼어가며 환부를 들춘다. 하지매, 아프다 아프다. 내 한 보자. 내 동생도 이렇게 아플 때 내가 다 돌봤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아픈 곳을 눌러보는 소양은 손가락에 느껴지는 탄력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아지매, 아무개도 속이 곪은 것 같네 얘. 아주 깊게 곪은 모양입니다. 내가 않겠나 고약 붙이 닦고. 골마스의 이 고약이 빨아당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말을 들으면서 소양이 자세히 광수 발바닥을 보니 이미 농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손으로 주위를 살짝 누르자 농이 더 짜인다. 아지매, 고름이 나오는데 얘? 짜내야 안 됩니까? 그래? 어데? 가까이 눈을 대고 보던 작은 아지매는 그래. 광수야, 니 아파도 좀 참아래. 이거 짜내야 퍼떡 아물고 니도 퍼떡 학교 간대. 소양아, 저 걸레 좀 가온나? 하고는 발을 겨드랑이에 끼고 양손으로 환부 양쪽을 꾹 누른다. 하고 발버둥을 치는 광수지만 작은 아지매의 억센 팔에 잡혀있는 발은 고름만 줄줄 흘릴 뿐이다. 무시라 무시라 마이도 나온다. 연신 누르고 짜고 하는 작은 아지매는 요동치는 광수를 넓은 손바닥으로 한 대 후려치기까지 한다. 인제 됐다 하면서 걸레로 손을 훔치는 작은 아지매 대신 소양은 발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아지매요, 피가 안 나오는 걸 보이 아직 다 안 나와심더. 깊게 찔러서 고름이 속에 더 있을 깁니다. 하고는 자세를 고쳐 다가앉는다. 양손으로 발을 움켜잡은 소양은 느닷없이 입을 갖다 대고 쭉쭉 빨아당긴다. 광수는 속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지 악을 쓰지만 소양은 연신 입속을 걸레에 뱉어내고 또 빨아낸다. 그 옆에 있는 광수애미는 입을 벌리고 눈을 부엉이같이 하고는 놀라서 말을 못한다. 소양의 입가에는 드디어 붉은 핏물이 배어나온다. 걸레에 핏물이 묻는 걸 본 소양은 그제야 퇴퇴 하고 입을 한껏 비우고 해가 나왔을 깁니다. 그게 안에 있으면 또 곱는다 아닙니까? 깊어서 손으로는 안 짜지고 예. 입으로 빨아 당겨야 다 나옵니다. 엄마도 우리한테 그리 했거든요. 아직도 광수애미는 말을 못한다. 걔도 그렇지. 어째 아이고 니 퍼뜩 나가서 입 헹가라. 광수애미는 자기의 속이 역겨움을 느끼며 미간을 찌푸린다. 햇살이 금화보석처럼 마당에 쏟아진다. 가을 햇살에 넋을 놓고 머릿속으로 삼천포를 그리는 소양의 눈은 반쯤 감겨있다. 오늘이 보살님이 오신다는 18회인데 전방을 열었다는 보살의 말이 왜 이리 믿업지가 않고 풀어진 눈동자로 방바닥에 널브러졌던 보살의 모습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소양아! 들리지도 않게 마루로 나선 큰아지매의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가다듬은 소양은 일어서서 큰아지매를 향해 돌아선다. 뭘 그리 보고 있니? 불러도 들리지도 않더냐? 예? 아까도 불렀습니까? 못 들었네 예. 멀리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린다. 동서는 들에 갔나? 마루 끝에 자리를 잡은 큰아지매도
처마를 비껴가는 햇살에 눈을 주며 묻는다. 아침에 광수 없고 학교 델다 준다고 갔어 얘. 점심때가 됐다. 그러고 보니 우리 둘밖에 없네. 네가 뒤에 가서 상추나 다른 나물가지라도 뜯어온나. 그걸로 쌈이나 싸먹자. 그제야 소양도 배가 고픈 걸 느낀다. 그 많던 추석 음식도 인사차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한 움큼씩 싸주고 남은 것들도 3일이 지나자 쉬어서 버리고 말았다. 예, 갔다 올게 예. 전기 뒷문으로 가던 소양이 대문의 인기척을 느끼고 보니 보살이 들어선다. 보살님 오십니까? 마당으로 다름질내는 소양을 보고 마루에 있던 큰아짐에도 앉은 채로 자세를 고치며 인사를 내놓는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지요? 땡빛이 따가웠을 텐데. 올해는 대풍입디도. 오다 보이께네. 농사가 잘 됐습디도. 숨을 씩씩거리며 5 돌계단을 오르는데 그것도 힘에 붙이는지 마지막쯤에는 무릎에 손을 대고 밀어 올린다. 소양아, 보살님도 오셨으니 점심상 넉넉히 차리라. 마침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쌈이나 해서 먹자고 했는데 잔이 없어도 같이 하시지요. 마루에 엉덩이를 걸친 털보무당은 소양을 보고 숨 사이사이로 주문한다. 네, 물 한 사발 주라. 소양아, 감주가 아직 있나? 부엌 살림을 알리 없는 큰아지매의 말에 소양이 답한다. 단지를 아침에 다 씻었어 얘. 아 그래? 그럼 시원한 물이라도 어서 내오느라. 눈을 두리번거리며 2달 보지 못한 집을 둘러보는 무당의 모습을 큰아지매도 넌지시 살핀다. 그런데 털보 무당의 얼굴이 전에 보았던 그 모습과는 뭔가 달리 보인다. 눈곱은 마른 채로 달라붙어 있고 광대뼈가 불쑥 솟아있다. 옷차림새도 허접스러운 것이 입은 채로 잠을 잔 것이 분명하다. 보살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언제 괜찮습니다. 하면서 정신이 나는 듯 비녀를 뽑아 입에 물고 머리를 뒤로 쓸어 올려 틀고 다시 쪽을 찌른다. 네. 땀을 흘리 놓이겠네. 머리가 산발이 됐네 얘. 아무데서나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아닌 것쯤을 자신도 안다는 것으로 변명을 한다. 지가 샘물 떠올게 얘. 그게 시원합니다. 그래, 아무래도 금방 떠온 샘물이 시원치. 갔다 온나? 큰아지매의 말을 듣고는 소양이 동이를 한 손에 들고 샘으로 나선다. 털보무당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애써 숨기며 마음을 가다듬어 보려 하지만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 남은 것을 아침나절에 다 피워서 이젠 수중에 든 것도 없는데 정신이 더 산란해지고 있다.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속가슴까지 떨려오는 것이 어깨로 팔로 이제는 머리 위로 전이되고 있다. 큰아지매의 예리한 눈길은 수전증 앓는 사람같이 떨어대고 한겨울 오한에 움츠러드는 양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무당을 놓칠 리 없다. 보살님, 아무래도 어디 편찮으신 모양입니다. 아랫방에 가셔서 좀 누우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보기에 여름 겉불이라도 단단히 드신 것 같습니다. 좀 전만 해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던 무당은 이제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않는다. 숨소리조차 거칠어져 가는 무당은 기어이 마루에 머리를 꼬라박고 가슴을 움켜잡은 채 앞으로 쓰러지며 숨통을 쥐어짜는 듯한 신음을 연발한다. 놀란 것은 큰아지매다. 2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집 대청에서 꼬꾸라지니 어찌할 바를 모른다. 보살님! 보살님! 어깨를 흔들며 불러보지만 무당은 쌕쌕거리는 신음만 낼 뿐 꼼짝도 않는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큰아지매는 대청에 큰 키를 고추 세운 채 주위를 둘러보며 누굴 찾아보지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침 소양이 물을 이고 들어온다. 소양아, 이리 빨리 와봐라. 아무래도 보살님이 아프신 모양이다. 천건이나 되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소양은 고개도 까딱 못한 채 눈만 떠올려서 광경을 보고는 예 하고 대답하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따뱅이 끈이 앞으로 떨어진다. 황급히 동이를 전기바닥에 내려놓은 소양이 대청에 갔을 때에도 그나짐에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채 무당 옆에 그냥 쪼그려 앉아서 땀에 흠뻑 젖은 무당을 내려다보고만 있다. 소양은 양팔로 무당을 감싸 안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보살님예, 어디가 아픕니까? 한다. 소양의 가슴팍에 안긴 무당은 눈을 감은 채 그저 부들부들 떨고만 있다. 아이고, 그나지매요. 보살님이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옷이 다 젖었다 아닙니까? 소양은 자기 몸에 전해지는 습기를 느끼고 그나지매를 올려다보며 무슨 대책을 기다린다. 소양아, 빨리 아래채 네 방으로 옮기자. 말은 하면서도 그나지매는 무당의 몸에 손도 대지 않고 그저 앉았다 섰다만 할 뿐이다. 보살님예, 힘 주이소. 지한테 기대고 일나이소. 소양은 물동이를 이고 내리듯 무당을 가슴팍에 대고 양팔로 무당의 허리를 질끈 잡아 세워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무당은 눈을 뜨고 힘없이 한마디 한다. 됐다. 가만히 있거라. 내 정신 차리고 보제. 하면서 팔 하나를 뻗어서 마루 끝을 잡는다. 다시 소양은 무당의 몸을 떠밀다시피 하여 마루 위로 올려주자 무당은 힘없이 벌렁 마루 끝에 누워버리고 다시 눈을 감는다. 보살님예. 소양은 무당의 얼굴 가까이에 자기의 얼굴을 대고 불러보는데 숨결에서 배어나오는 냄새가 이상하다. 담배 냄새가 아니고 바로 엊그제 신덕에 갔을 때 보살이 피우던 장죽에서 나던 냄새였다. 아무래도 많이 편찮으신 게 틀림없다. 소양아, 네가 부축해서 아랫방으로 모시고 가자. 예. 보살님예, 방으로 가입시다. 지 잡으이소. 하고는 다시 부축하여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나짐의 눈에는 위태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 막상 무당을 힘으로 부축하고 있는 소양의 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젊은 소양에게 골아빠진 털보무당은 집단 하나쯤으로 여겨졌다. 그나지매가 문을 열어주고 소양이 털보무당을 방에 눕히는 동안 그나지매는 한동안 들여다보지 못한 소양의 아래채 방안을 휘 둘러본다.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저 보따리 하나가 윗목에 있고 여름 내에 덮었을 헌이불 하나가 아랫목에 있다. 그나지매는 문 밖에 선 채로 문고리를 잡고는 무당을 불러본다. 보살님, 어원이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원이라는 말에 무당은 입을 달싹거리며 대답한다. 아닙니다. 좀에만 있으면서 괜찮아질 겁니다. 오한이 들어서 극합니다. 아무도 모를지언정 자신의 정세를 알고 있는 털보무당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증상이 아니기에 사양하여 번거로움을 막으려 한다. 예, 소양아, 입을 덮어드리고 한잠 주무시게 해라. 하고는 염려스러운 듯 목을 길게 뽑아 안을 한 번 더 둘러보고는 문을 닫고 돌아선다. 소양이 혼이불을 끌어당겨 무당의 몸 위에 올려주자 무당은 덥다 하고는 밀어내버리는데 다른 한 손은 소양의 손을 꼭 잡은 채 떨고 있다. 보살님예, 정말로 괜찮은 깁니까? 무당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며 소양이 걱정스레 묻는데 머릿속이 온통 젖어 있다. 지가 물수건 좀 갖고 올게 예. 땀이 너무 많이 나심더. 희미하게 눈을 뜬 무당은 소양의 손을 더 꽉 움켜잡으며 아니다. 됐다. 이래 좀에만 있거라.
하고는 다시 눈을 감아버린다. 소양은 영문을 모르겠다.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서 여기까지 온 보살님이 갑자기 무슨 역질이라도 걸렸는지 반은 인사불성이 되어 소양의 손을 쥐어짜고 있지 않은가. 보살님만 오면 삼천포 소식을 자세히 들으리라 했는데 지금은 그저 보살이 걱정이 된다.